사랑 앞에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긴 생머리에 흰 피부,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바비 인형 같은 아름다운 러시아 모델이 웃으며 행복해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아름다운 모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러시아인 아나스타샤 씨가 보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아나스타샤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섬과 운하들이 300여 개의 다리로 연결된 러시아의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랍니다.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라 역사 유적들과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어 관광을 오시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저는 지금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남편을 만난 건 아니고 저희 남편이 러시아로 유학을 왔을 때 만났답니다. 보통 러시아 유학이라고 한다면 모스크바를 떠올리실 텐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도 러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라 유학생들이 많은 도시랍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모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도 저와 같이 모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옷을 참 잘 입고 패셔너블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가 있는데 8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면서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패셔너블하길래 이럴까? 라는 마음과 한국어를 배우면 사람들이 신기해할 것 같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만나보았었는데 8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무색하게도 만나면 만날수록 그에게 빠지게 되었답니다. 사실 제가 첫눈에 호감이 확 생겨버려서 적극적으로 다가갔던 것 같네요. 여러분도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에서 한류 열풍이 대단한 것 아시죠? 러시아에서도 한류의 열풍이 대단하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게 된 한국 남자들의 환상은 제게 한국 남자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주었어요.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이 진짜일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잡기로 했어요. 그때 제 남편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유학생이라서 러시아에서 외국인들에게 발급해주는 초록 카드가 있었어요. 이 초록 카드를 가진 외국인들은 매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러시아는 의료 수준이 낮기도 하고 병원이 정말 엄청나게 멀리 있어서 가기가 힘들답니다. 한국과 다르게 러시아는 땅이 정말 크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지정된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서 불편해도 멀리 떨어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 운전도 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점점 더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행정문서를 절대 온라인으로 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러시아어가 서툰 남자친구를 도와주고는 했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러시아인은 무뚝뚝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웃지도 않아서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죠. 미소를 지으며 다니는 사람을 보면 러시아에서는 저 사람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인지 러시아 식당이나 가게를 가면 불친절을 넘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러시아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무뚝뚝해서 제 기분도 안 좋아질 때도 있답니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너무 친절해 보이고 예뻤답니다. 무뚝뚝한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웃는 모습이 빛이 나더라고요. 저의 적극적인 모습과 구애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남자친구는 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한국 남자들을 보면 항상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서 신기했었어요. 제 남자친구도 피부가 좋길래 왜 그런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한국 남자들은 자기 관리를 너무나도 잘하더군요. 머리 손질도 너무 잘하고 피부 관리도 정말 너무 잘했어요. 스킨로션을 바르는 모습이 너무 새로웠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얼굴에 뭘 바르는 건 여자들이나 하는 거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항상 마스크팩을 게을리하지 않고 몸 관리와 건강 관리를 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어요.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겨울철에 립밤만 써도 게이라고 놀리는 나라이니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리고 한국 남자는 배려심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자기 여자를 지켜주고 마치 아껴주는 것 같았어요. 만나서 데이트하고 나면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항상 연락할 때면 로맨틱하게 밥은 먹었는지 또 먹었다면 뭘 먹었는지도 물어보고 뭐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자주 연락해주고 걱정해주는 모습이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했어요. 사실 러시아 남자를 사귀어 보면 러시아 남자들은 너무 차갑고 쿨한 척해서 연락도 필요할 때만 하고 만나서 같이 밥을 먹어도 각각 시킨 메뉴만 먹거든요. 처음에 남자친구가 저와 데이트하면서 밥을 먹을 때
제 스테이크 접시를 가져가길래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 먹기 좋게 스테이크를 썰어주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러시아 남자들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자친구의 스테이크나 돈가스를 썰어주는 게 흔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다정하게 느껴져서 더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버리게 되었답니다. 러시아 남자들은 욱하는 성질이 많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주먹이 쉽게 날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도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툭하면 시비가 붙어서 자주 싸워서 무섭기도 했고 저까지 싸움에 휘말릴 뻔했던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남자들과 연애하는 걸 점점 멀리하게 됐어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러시아 남자들은 돈 들지 않는 데이트를 좋아하거든요.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러시아 남자들은 거의 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남자들과의 데이트는 주로 걷는 걸로 시작해서 걷는 걸로 끝나요. 목적지를 정했으면 거기까지 계속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배가 고파지면 밥을 먹는데 밥도 정말 가끔 먹어요. 예전에 러시아 남자를 만났을 땐 3시간 반 동안 계속 진짜 걷기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가도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은 드물었고 설령 가서 먹더라도 스테이크를 남자가 썰어주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걷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마냥 걷기만 한다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고 난 후부터는 매번 새로운 장소에서 데이트를 했고 가끔은 저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음식점에 가서 새로운 메뉴를 먹어보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먹기 좋게 썰어주거나 덜어주며 자상한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다정하게 느껴져서 점점 더 한국 남자에게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남자친구와 1년 좀 넘게 사귀었고 남자친구의 교환학생 기간이 끝났고 남자친구는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약 7개월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남자친구를 그리워했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더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서로 떨어져 있으니 많이 보고 싶었던 이유에서인지 남자친구는 1년간 부모님을 설득해서 다시 러시아로 유학을 왔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기까지 저희는 더욱더 돈독해졌고 결혼을 이야기할 만큼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서로 미래를 약속하고 꿈꾸고 의논하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결혼을 망설였어요. 저는 부모님과 정말 가깝게 지냈고 타국에서 사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많이 망설이셨지만 결국 저희의 결혼을 승낙해 주셨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오게 된 한국은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러시아는 사실 1년의 반 정도가 겨울이라 정말 춥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워요. 게다가 낮이 짧고 밤이 긴 겨울이 길어서 해를 많이 보지 못해 우울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의 겨울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해도 많이 떠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미처 가져오지 못했던 추억거리들이 담긴 상자들과 러시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들을 넣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소중한 물건이기도 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니 저는 남편에게 택배를 찾으러 우체국에 가야 하는데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달라고 물어보았어요. 제 말에 남편은 왜 우체국으로 택배를 찾으러 가는 거냐며 택배는 집 앞까지 배달될 거라고 하더군요. 맞아요. 여기는 러시아가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러시아는 택배를 찾으려면 기간 내에 우체국에 찾으러 가야 하고 만약에 문 앞에 택배가 있다면 도둑들이 훔쳐가 바로 사라질 거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은 필요도 없었고 택배나 배달 서비스는 정말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루에서 이틀이면 배송이 완료되는 건 물론이고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문자와 사진까지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남편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쇼핑하러 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의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할 때 죄송한데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러시아에서는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땐 이런 양해를 구하는 말 없이 그냥 힘으로 밀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여러 번 떠밀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길에서 담배를 자주 피우잖아요. 어딜 가나 담배 냄새가 풍기는 게 당연한 건데 한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이유에서 남편이 한국에서 살자고 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몸살이 나서 많이 아팠을 때 주변에 있는 약국에서 쉽게 약을 구할 수도 있었고 24시간 운영하는 심해약국도 있어서 밤 늦게 약이 필요할 때 약을 사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도 가깝고요. 러시아는 우선 거리가 멀어서 병원을 가는 길에 진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가까운 곳에 병원도 많고 접근성이 좋아서 아픈 곳이 있다면 전문의에게 쉽게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러시아보다 치안은 비교도 되지 않게 좋고 행정서류도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수단도 잘 되어 있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고 게다가 러시아 같은 혹한기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저는 가끔 프리랜서로 모델 일도 하면서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한국어가 필요하지만 만약 저희에게 아기가 생긴다면 제가 한국말을 잘해야 좋은 엄마가 될 것 같거든요. 주위에서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걱정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의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너무 제 자랑만 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지금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한국 남자와 사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국 남자도 선진국 한국에서의 생활도 정말 모두 다 최고랍니다. 한번 경험해보시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될걸요? 꼭 사랑도 기회도 잡으셔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경험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